네, 미증시 이번 주 첫날장이 오늘 새벽에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은 항상 이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기 마련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오늘 그다지 뚜렷한 힌트를 얻을 만한 것이 많지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개별 이슈들 좀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CNN 머니의 마감 브리핑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에 나온 대로 오늘 미국의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어닝 시즌을 앞둔 경계감 때문에 뚜렷한 매수 우위도 매도 우위도 아닌 그냥 보합이었고요. 기술주는 애플이 급락하면서 장중 $500 선이 무너졌었고, 반대로 그동안 여러 내우외 환에 시달리던 델 컴퓨터가 13% 급등하는 등 명암이 엇갈리면서 월가 전체는 팔짱 끼고 이거를 지켜만 보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델 컴퓨터가 오늘 기술업종 그리고 월가 전체의 관심업종으로 떠올랐고 명암이 엇갈렸다고 나왔죠. 또한 이번 주 증시를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 결정한다던 미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아직 나온 것이 없던 가운데,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 일정이 잡혀있던 것도 오늘 미증시 거래량 부진을 동반한 관망세에 일조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버냉키 연설 내용은 직접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지금 현안인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의회가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촉구를 했고, 또 연준의 QE3, 4 이런 현행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밀고 가겠다, 이런 의지로 밀어붙였다는 내용이 있네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애플에 대해서 전체 시황과 연결해서 한번 보는 전문가가 있길래 시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스스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측의 의견입니다. 애플에 대한 투심은 한때 진짜 누구나 갖고 싶었던 이 주식에서 이제는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이 완숙 단계에 이른 기업의 주가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런 고민, 여기다가 앞으로 매출이 둔화될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품는 이런 주식의 대상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투심이요. 그래서 또한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시황을 봤네요.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이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이슈 중에 유일한 건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S&P 선물, 나스닥 선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버냉키 연준의장이 오후 4시, 미국장은 4시에 마감하는데 요 이후에 바로 연설을 가졌지만 S&P 선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지속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나스닥 선물 역시 오늘 애플 급락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장중 급락에 따른 반작용 정도로 오르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 뭐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에 대한 화답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버냉키 연준의장의 연설은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때일수록 개별 이슈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페이스북 이벤트 얘기 들어보셨죠? 이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USA 투데이가 전합니다. IT 업계에서 이벤트의 규제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애플과 스티브 잡스인데요. 페이스북도 이를 이 벤치마크 하려는지 뭐 어쨌든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12시 페이스북 미디어 이벤트를 연다고 이미 일찌감치 발표를 해놓고 초대장도 보내고 그랬죠. 물론 그 내용은 봉인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USA 투데이에서는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그동안 루머로만 떠돌던 페이스북 폰이 공개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는 광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은 있지만은,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과 LG의 숙적 애플이 이제 좀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페이스북이라는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된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게 아닌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루머로만 떠돌고 메이저급 외신에서 특별히 이거를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혼자서만 이 내용 보고 뭐 술자리에서나 얘기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페이스북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USA 투데이에서 이 내용을 전격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요. 함께 보실까요? 페이스북 폰에 대해서 화면이 좀 헷갈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누가 봐도 페이스북 전용 스마트폰의 느낌이 강하게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페이스북 폰이 발표가 된다면은 이 기기의 특성은 스마트폰 기종의 페이스북 접속을 보다 원활하기 위한 그런 전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탑재하되
다른 제조사가 콜라보레이팅으로 기기를 만드는 그런 합작 형태가 될 것이고, 이 제조사는 아무래도 HTC가 될 것이다라는 이 테크크런치 분석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이용자가 대부분 이 페이스북에 자주 접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걸 남주기 아깝다고 뭐 페이스북이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요거는 약간 무리수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본업과 다른 비즈니스에 손을 댔다가 망한 케이스를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AT&T가 한창 유행하던 무선전화기 제조에 손댔다가 접었던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KT의 전신이죠. 한국통신이 당시 뭐 다들 이 삐삐 차고 다니는데 휴대폰 가진 사람이 뭔가 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착안해서 삼성전자랑 OEM 맺고 그때 당시 시티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결국 망하고 말았죠.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공중전화 이 박스 10m 내에서만 전화기가 터지는 그런 시티폰이었는데, 우리 세대에서는 정말 시티폰은 뭔가 민망함의 아이콘으로 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페이스북 폰이 혹시 나온다고 해도 삼성, LG의 아성에는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시장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까요? 페이스북 오늘 주가 보시죠. 과연 이렇게 페이스북 폰이 시장에 관심이 크고 진짜로 뭔가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컸으면 오늘 페이스북이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2.43%, 본인들도 좀 많이 무한한 이런 상황일 거예요. 공모가가 그때 당시에 $38였는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형 이벤트를 내일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오전 10시에 미국 개장과 거의 뭐 시간차가 30분밖에 안 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2.43% 빠졌다. 이거는 좀 시장의 기대감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넘어가도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한동안 조용했던 워싱턴이 또 불협화음이 좀 감지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실까요? 지난 재정절벽 이후 백악관하고 공화당의 2차 타이틀 매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바로 미 부채 한도 상향인데요. 이는 미국이 디폴트로 빠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타이틀 매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에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미국은 마시간 나라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잘못돼서 미국이 부채를 못 갚고 채무 불이행으로 가게 되면은 이는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부채 한도 거의 다 차서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월 말로 다가오는데요. 앞으로도 뭐 오바마 케어라고 이름 붙은 의료보험 개혁이니 뭐 셰일가스니 태양광이니 정부 보조금 들어갈 일도 많고 돈 쓸 일이 많은데 부채 한도는 다가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채 한도 상향이 2월까지 안 되면은 미국 공무원들은 다 집에서 놀아야 되는 이런 사정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에 운명이 걸린 주제에 대해서 나는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원래 아시는 대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뭐 얻을 건 얻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과 타협 대신에 정부 권한으로 밀어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정치적 싸움에도 관성이 있다면 지난번 지난번 재정절벽에서 시원하게 한판승으로 이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 개장 현재 32분여 앞둔 상황에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사실 누가 봐도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연속 이 기조는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뭐 몇천억씩 한 2주 걸쳐서 계속 샀는데요. 그 정도면은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어쨌든 외국인은 일단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역시 코스피 지수 지금 선보다는 높게 본다. 2100까지는 일단 코스피가 쭉 상향을 해도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는 여기까지입니다.